안녕하세요. 성상개미TV입니다. 자, 전일 미증시가 좀 안 좋았죠. 다우삽이 1.48%, 나스닥이 0.07%, S&P 500이 1.03%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도 꽤 안 좋게 끝났습니다. 이 중국 항생지수도 안 좋고, 자, 월요일 날도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지만, 좀 약세권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좀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좀 약세죠. 뭐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저는 박스장보다는 좀 약세장이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주식이 움직이는 것도 이 개별 테마라든가 로봇 관련주 같은 이런 테마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시장 전체가 크게 훈풍이 분다거나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는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죠. 실제로 거래대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어서 아마 많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뭐 시장이 이렇게 조용하지 좀 심심하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굉장히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미증시 급락에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좀 있는데, 어쨌거나 이 리비안 같은 기술주들도 크게 무너지긴 했지만, 결국 어제 같은 경우 또 이제 미국 증시 내마녀의 날이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 테이퍼링 이거를 이제 하죠.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또 하나 좀 이제 주식에서 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리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당연히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증시 투자, 미국의 이 달러에 투자해 놓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투자하지 말고 금리 그 저축해 놓을까 이런 이제 심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주식에는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이 오긴 하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벌써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막상 금리 인상이 단행될 때는 선반영이 돼서 주식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거쳐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은행주는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좋았었는데, 뉴욕 증시 이제 내마녀를 날 맞이해서 은행주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4.68%, 3.92% 이렇게 웨스파고가 4.68, 골드만삭스가 3.92% 하락했고, JP모건이 체이스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 이상 이렇게 밀렸습니다. 대형 기술주인 엔비디아도 크게 하락했고요. 알파벳, 뭐 애플도 전부 다 마감이 하락으로 마감하는 이런 상황이라, 물론 요새는 미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동조화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가야 우리나라가 증시가 좋기 때문에 좀 꼼꼼히 좀 신경 써서 미증시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뉴욕 증시가 이제 오미크론과 긴축 정책이죠. 이것 때문에 좀 하락했다는 이런 기사들이 좀 있고, 이 몇 가지 테마주 중에 일단 은행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나라 테마주를 보면 이렇게 어떤 종목들이 당일날 좋았나 나와 있는데, 이런 테마가 단기 형성될 수도 있고 좀 중장기로 길게 형성되는 테마가 있어서 가끔 이런 테마는 좀 오래 가겠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잘 사놓으면 좋은 수익을 주기도 합니다. 제주은행이 은행주 중에 전체를 강하게 반응했죠. 14% 정도 올라갔고, KB금융이 3%대, 나머지 은행권 주식들도 전부 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코스피는 좀 올랐죠.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3%, 2%대 다 올라갔습니다. 대장주로 뛰어난 이 제주은행을 좀 보면, 차트를 잠깐 보면 일단은 이 바닥권에서 조금 많이 올라온 약간 탈출하는 이런 종목이죠. 보통 우리가 차트로 볼 때는 월봉 차트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5개선 같은 것도 돌파해 주기 때문에 추세는 좀 깔끔하게 이제 올라가고,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들어왔죠.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후에 또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물론 항상 쫓아가서 하지 말고 눌림목이나 이런 걸 줄 때 매수해 주는 게 상당히 좋고, 지금 막 14% 올라가고 막 날아가고 있는데 붙으면 뇌동매매가 돼서 고점에 물릴 수가 있으니까, 은행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서 알고 있다가 나중에 눌림목 주거나 좀 이 일봉에서 좀 떨어졌을 때 주식이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좋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를 다시 돌려서 잘 살아나가고 있죠.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전 고점들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 중기적인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도 이렇게 거래량이 좀 들어왔는데, 전적으로 KB금융은 이제 이 좀 고점에 대한 이런 부담이 있는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 지금 잘 따라가는 이 금융 주식들, 은행 주식들이라든가 하나금융주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이 고점에서 막 쫓아가는 것보다는 은행주들이 올라갈 때 좀 잘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눌림목 줄 때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좀 밑에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쉬었다가 일본 같은 데서 좀 낮게 5일선 같은 거 찍고 나간다든가 21선 같은 거 생명에서 찍고 나간다든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갖고 손절 라인을 잡고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시멘트 좀 관련주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새 공공주택 모델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시멘트주가 하루 이틀 이제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시멘트주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성신양해가 제일 많이 뛰어나갔고, 한일, 현대시멘트, 하늘시멘트, 고려시멘트, 유니온, 삼표시멘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멘트 관련주들 위치가 만약에 너무 높지 않다고 보면 사실은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한일시멘트가 제일 대장주로 많이 뛰어나가는데 자리는 조금 높아요. 자, 보시게 되면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높죠. 지금 뭐 추세는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전 고점들이 24,000원대 있다.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되고, 다른 이 시멘트주들은 크게 높질 않아요. 월봉 같은 데서 보면 한표 시멘트를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하는 분위기라 요 추세만 좀 잘 타고 가면 당분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주봉에서도 이 5주선, 즉 추세 턴을 해주는 5주선이 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세 틀어서 돌아 나갈 만한 위치에 있고, 고려시멘트 같은 종목들도 좀 많이 쉬었죠. 이렇게 몇 달간 쉬다가 이제서 틀어주고 나가는, 전체적으로 시멘트주가 지금 방향을 우상향해주는, 그러니까 크게 조정이 있었죠. 특히 한일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바닥에서 돌아 나가는 거라, 역시 우리나라의 정책, 그러니까 건설 정책이나 이런 공공주택 관련 얘기가 나오면 꽤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멘트 관련주기도 합니다. 시멘트 관련해서는 이렇게 너무 단기로다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커 보여요. 또 하나가 이 도시가스 관련주에서 이제 GSE나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한국가스공사도 움직였고, 사실 가스 관련주는 러시아 이슈가 좀 있죠. 이제 가스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금요일장에 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가스공사 GSE가 이제 23년까지 약 54km 도시가스 배관을 좀 건설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약간 좀 호재가 돼서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차트 상황을 좀 봐야 돼서 뭐 저런 이슈가 단기로 끝날 수도 있고, 또는 가스 관련한 이슈가 지금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분쟁이 좀 있음으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좀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 가격이 움직일 때 이제 GSA 같은 종목들이 항상 대장주로 잘 움직이는데, 자, 월봉에서 예전에도 이 가스 가격 이슈로 해서 꽤 올라왔거든요. 지금도 보면 5개월 선을 잘 회복해 주고 있죠. 이제 900원 하던 주식이 꽤 올라와서 당연히 이전 고점들에 대한 부담은 좀 있어요. 지금 추세를 틀어놓고 돌아나가는 중인데, 주봉에서 보면 20주선을 완벽히 깨지 않고 있죠. 또 5선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런 5주선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가스 관련 이슈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대량거래 터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역시나 하루 이틀 눌림목 주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좀 나아 보이고, 다른 에너지주 관련주들도 흐름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살아나고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등 이런 관련 종목들도 추세를 돌려놓고 나가는 거 보면, 특히 GS 글로벌 같은 경우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형태죠. 대바닥에서 20교선 회복해주고 돌아나가는 형태라 가스 관련한 이슈들이 좀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군들은 이제 해운주인데, 미국 서한의 이제 대기 선박만 96척이고 컨테이너 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잠깐 18일 이제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항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15개 항로의 단기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난 17일 기준 4,893.6위로 전주 대비 1.7% 상승했다고 그래요. 2009년 10월 집계를 시작한 일이 역대 최고죠. 이렇게 이제 해상 운임 지수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또 높은 운임에도 이제 장기 계약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해운주 같은 경우에 큰 조정이 있었죠. 개월 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돌려나갈 만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런 해운주의 대표적인 HMM이 있죠. 또 흥하해운, 페노션, KSS 등 이렇게 해운주 몇 개가 있는데, 흥하해운이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서 제일 좋은 모습을 보였고, 자, 어쨌거나 HMM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HMM 같은 경우에 주가가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이 월봉 차트인데 잘 올라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크게 조정이 들어왔고, 깨지 않아야 될 추세를 지켜주는 자리들, 이렇게 20개월 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추세가 턴이 돼서 좀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확률에 있죠. 중기 추세인 주봉에서도 2주 전에, 벌써 2, 3주 전에 추세 턴을 해놨어요. 자, 우리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 나갈래라는
어떤 좋은 지표가 바로 주봉에서 5선의 회복인데 잘 이쁘게 회복해졌습니다. 일봉에서는 역시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이게 크게 21선이라든가 주봉에서 5주선 같은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추세를 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차트를 갖고 있는 게 HMM이죠. 이제 그만 조정을 멈추고 돌아 나갈 위치에도 있고, 대한해운의 주봉 차트도 보면 이렇게 추세 턴 해놨죠. 물론 이제 추세 턴을 해놔도 다시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는데, 일단은 추세 턴을 잘 해놓은 상태라 5주선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생명선인 21선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나가는 중이죠. 그래서 21선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해상운임 이슈 관련해서 잘 올라갈 수 있기도 합니다. 페노션 마찬가지로 이제 월봉보다도 주봉에서 보면 똑같이 대한해운처럼 추세 턴 움직이죠. 턴해놨죠. 그러니까 즉 섹터는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빨리 튀어나갈지는 모르지만 섹터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전체로 추세를 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에서 보면 21선 회복해주는 이런 자리들이 좋고, 예전 고점만 강하게 뚫어주고 나가거나 21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페노션 역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기도 합니다. KSSM 같은 경우도 뭐 월봉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있고 주봉에서도 완벽하게 추세 턴해놨죠. 저번 주에 잘 잡은 거고, 일봉에서도 21선 생명에서는 깨지 않고 잘 올라가 주면 예전에도 한번 올려나가면서 10% 이상씩 잘 올라가기 때문에 KSSM도 관심 갖게 보는데, HM이나 대한해운이나 페노션 정도가 지금 사실은 상황이 좋고 추세들이 잘 턴해놓은 상태에서 주봉에서 중기 추세를 돌려놓은 상태라 해운주들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리해 보면 은행주, 시멘트주, 이제 가스주 이렇게가 되고요.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 한번 더 보면 이렇게 이제 금융주의 매력이 있다는 얘기죠. 금리 인상, 고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 미국도 그렇지만 금리 인상이 될 때 은행주 같은 경우가 잘 움직일 수 있어서 조금 이 은행주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구리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이 페루의 광산이 폐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구리 가격이 안 그래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구리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대창이라든가 이부산업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고, 내년 3월물 국제구리 가격도 역시 상승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구리 가격 관련주인 이부산업, 그리고 대창, 또 하나가 이제 KBI 메탈 같은 종목들이 잘 움직이기도 하고, 원전 관련해서도 이 구리는 잘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전기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이런 이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 대원전선 같은 경우 KBI 메탈 전부 다 원전 관련주죠. 그리고 이 구리 관련주긴 한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리 관련해서 이제 이구산업이나 이 대창 같은 경우가 더 좀 잘 움직여서 이런 종목들 기준으로 좀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낫습니다. 특히 KBI 메탈 같은 경우로 보면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고 이제 이 탈출해서 20개월선 같은 경우를 회복해주고 나간 자리라 후에 좀 관심권에 두시는 게 좋고, 주봉에서도 중기 추세를 확정짓는 5선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날 5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면 한두 번 또 잘 급등할 수 있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굉장히 좋았었죠. 제일 좋았다가 우리나라 시장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크게 조정이 들어왔는데 얘만큼 들어나갈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이동평균선 3개가 이격이 모인 상태, 즉 이격이 깔끔하게 모인 상태로 돌아섰기 때문에 한두 번 또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대창 같은 경우에 사실 월봉에서 진짜 낮진 않아요. 꽤 올라왔다가 이제 반등해주는 분위기인데, 이 꼬리 달고 떨어질 때 20개월선 같은 자리들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가격으로 보면 1750원대가 됩니다. 이 점을 좀 명심해야 되고, 주봉에서는 다음 주 5선 위에서 출발하게 되면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 이렇게 보는 게 좋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지는 중인데,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중에도 반등 정도는 하기 때문에 구리 관련 이슈가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 몰라도 주봉에서 이렇게 5주선 같은 걸 깼다 그러면 반등했던 떨어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 잡을 때 5주선 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는 게 구리 산업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시황 정리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또 우리나라 주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좋은 이슈나 뉴스가 있거나 또 차트하고 맞춰봐야 될 때 다시 한번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